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근에 요즘 들어서 좋은 인재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네 라고 느끼셨다면 그거는 그냥 기분 탓만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기업들이 이제 경영 환경 참 어려워지고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 줄이려고 하죠. 근데 적은 인재를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술의 발전으로 그게 가능해지고 있어요. 한 명이 여러 명의 몫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벌써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인재들은 시장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재들을 먼저 선점하고자 하는 채용 경쟁도 어마어마하게 강해지고 있는데 그게 다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겉에서 볼 때 정말 그냥 인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의 상당수가 핵심 인재들은요, 채용 공고나 이렇게 뭐 다 알려가면서 뽑지 않고 비공개로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한 명의 인재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느냐가 기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어요. 뭐 RP라고 하죠. 커서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30명으로 연간 1,500억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국내에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레브이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은 좀 늘었지만 한때 30명의 구성원으로 400억의 매출을 만들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자, 전쟁 이야기하고 인재 얘기하다 보니까 보통 이런 얘기하면 제일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유비의 삼고초려 얘기죠. 여러분들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시간을 두고 열심히 노력해서 설득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포인트로 알고 계실 건데요.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유비가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종의 군주로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인재들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찾아오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눈보라를 뚫고 100km가 넘는 거리를 3번이나 찾아갔다라는 것 그 자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이 유비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방을 붙여서 나랑 같이 삼국 통일할 사람 모이세요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장비나 관우한테 시켜서 야 저기 제갈량이라는 좋은 사람이 있던데 가서 좀 데리고 와봐 이랬다면 결과가 같았을까요? 분명히 인재가 직접 채용하는 건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리더가 직접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행사 한 가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내일 모레 있을 행사예요. 저희 행사가 아니고요. 잡코리아라는 회사 아시죠? 거기서 내일 모레 앞으로의 잡코리아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건데요. 이 홍보 영상에서 윤현준 CEO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공고를 통해서 지원자를 확보하는 것이 유효하지만 그것들이 앞으로 꽤 많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잡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채용 공고 플랫폼입니다. 1997년도 IMF 때 그 평생 직장이 사라지면서 기업에서도 이제 수시 채용의 니즈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걸 위해서 생겨난 첫 번째 채용 공고 플랫폼이 바로 잡코리아예요. 그 잡코리아의 대표님이 앞으로 채용 공고의 유효성은 없어질 것이다. 이제 소용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새로운 채용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은 너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채용 방식인 채용 공고나 헤드헌터를 통해서 우리 리더들이 원하는 눈높이, 그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찾는 것은 이제 정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사실 굉장히 이제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채용 방식이 바로 다이렉트 소싱이라는 거예요.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기업에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필요한 인재를 정의하고 찾아서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 다이렉트 소싱이라는 게 보편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링크드인의 출현이죠. 링크드인이 나오면서 기업에서 직접 누구라도 인재를 검색해서 찾을 수 있게 됐어요. 다이렉트 소싱에는 몇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리더의 관점에서 보면 우선은 숨어있는 인재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채용 공고에 이력서를 넣어서 지원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적극적 구직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잡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미 어떤 곳에서 일을 잘 하면서 인정받으면서 만족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새로운 기회, 더 좋은 기회에 늘 열려있는 사람들을 소극적 구직자라고 하는데요. 인재풀도 훨씬 넓을 뿐더러 그리고 이 리더들이 원하는 핵심 인재들은 주로 이곳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재 확보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장에 드러나 있는 인재들은 여러 군데 회사에서 컨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반대로 우리가 먼저 인재를 발굴해낸다면, 아직 이직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찾아내서 이직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경쟁을 피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저희 회사에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조차도 사실 되게 이 채용을 하는 건 저희에게도 어려운데요. 저희 어렵게 AI 엔지니어 한 분을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하고 첫날 온보딩을 열심히 시켜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두 번째 되는 날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대표님 잠깐 시간 있으신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리더분들 아시죠? 우리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시간 있으신가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쎄하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와 같이 채용을 진행하던 다른 회사에서 더 높은 연봉을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쉽더라고요. 뭐가 아쉬웠냐면 제가 만약에 이분을, 그분은 사실 채용 공고로 저희도 이제 찾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저희가 훨씬 먼저 한 2달 전에 그분을 찾아내서 그분과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그래서 다른 회사들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채용을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뭐 이외에도요, 다이렉트 소싱을 하게 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죠. 회사에서 직접 하니까요. 그리고 미리 뭐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판단이 서기 때문에 채용 단계를 축소할 수 있어서 빠르게 채용이 가능하고요. 또 그렇게 만난 사람에 대해서 당장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리더분들의 이미지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회사의 채용 브랜딩으로서 중장기적으로 회사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트 소싱은 이미 너무 많은 회사들에서 쓰고 있어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이요, 바로 리더들을 위한, 리더가 했을 때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이렉트 소싱은 누군가 채용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리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역량을 갖춰서 직접 인재를 찾아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